샐러드가 뭐지? 네, 그렇게 샐러드를 찾아 먹지는 않았어요. 건대라고 하죠. 우리가 건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 안에 있는 나는 이게 지방이 아니야. 다 근육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에 매일 운동하는 여자 옥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하루 루틴은 새벽형인데요. 새벽 5시 20분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 오늘로 512일 정도? 작년부터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어나서 새벽 일기 같은 걸 좀 적고요. 뭐 전날에 식단을 해놨을 때는 식단을 싸서 바로 운동을 가고요. 아니면은 식단을 이제 만들어서 러닝이나 아니면 헬스를 갑니다. 그게 이제 새벽에 저의 이제 루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일정을 보러 가고요. 아침에 제가 거의 먹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오트밀을 첫 끼로는 먹고요. 가볍게. 나머지는 제 개인 식단을 하고 또 뭐 약속이 있거나 뭐 일정이 있으면은 또 일반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약속이나 가끔 이제 술자리도 있잖아요. 행사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식단을 지키려고 하고요. 또 이제 먹고 난 이후에는 포만감 있게 사실은 섭취를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한 일정이 생겨서 일반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공복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12시 전까지 공복 상태를 좀 유지를 해요. 열량 소비를 해서 그 전날 먹었던 에너지를 좀 빼고요. 그리고 아니면 공복 상태로 유지를 하면 체중을 그 전날과 같이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너무 심플해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오트밀만 먹는 게 아니라 오트밀 안에 토마토와 양파를 먼저 넣어서 살짝 데쳐요. 레인지에 익힌 다음에 그 이후에 오트밀을 넣어서 불린 다음에 계란 흰자와 함께 같이 먹으면 약간 식감이 리조또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먹기도 좋고 또 포만감이 들고 특히 오트밀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들 다이어트 식품이고 피부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사실 먹고 있는 아침 대용 식품이고요. 그리고 점심은 저는 양배추, 토마토 그리고 청양고추, 계란 흰자, 현미밥 80g 정도 해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아닌 저는 소량의 된장을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된장과 또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로 식단을 잡았는데 제 입맛엔 너무 맛있고 생각도 나고 먹다 보면은 너무 빨리 없어져서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이따 보시면 그렇게 비주얼은 화려하지 않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최고의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저염으로 해서 히말라야 핑크솔트 막 이런 것도 넣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식단을 제가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간도 밍밍하고 그리고 풍미도 그렇고 근데 된장은 또 발효식품이고 소화에도 좋잖아요. 소량을 넣게 되면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트밀에도 저는 소량의 된장을 넣어요. 드셔보시면 반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PD님 매일 가서 또 오트밀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쉬운데 그것을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뭐 등록을 1월 1일 날 하고 며칠 가다가 또 안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고 산도 이렇게 한두 번 타다가 산이라는 게 정상에서 멋지게 찍은 사진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는 6, 7시간 뭐 길게는 10시간, 20시간 산을 타고 딱 한 장의 사진을 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거기에서 오는 아주 커다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기쁨을 만끽하시는 나를 위해서 약간의 고통, 힘든 것을 좀 참아내시면 건강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루틴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보시던 걸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제철 과일을 조금 꾸준히 먹으려고 하고요. 특히 이 과일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복감이 느껴질 때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이제 먹는데요. 갈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과랑 당근을 같이 싸서 식단 쌀 때 같이 싸서 늘 차에다가 가방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고요. 이렇게 사과랑 당근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꾸준히 드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유행이 되면 ABC 주스라고 해서 뭐 비트까지 해서 한참 유행했지만 또 그게 한번 싹 지나가면 안 드시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먹으면 훨씬 시너지가 있고요. 비타민은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노화에도 좋고, 당근은 또 철분이 많이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게 되면 훨씬 시너지가 있으니까 꾸준히 이거는 틈틈이 드시면 좋고요. 아침에 먹는 오트밀, 아까 이게 이제 좀 식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토마토하고 양파를 미리 레인지 삶아서 데친 다음에요. 오트밀을 넣어서 물에 불린 다음에 같이 이렇게 끓이면 리조또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식단들에 다 청양고추가 있죠. 저는 이제 매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냥 먹었을 때 느끼함이라던가 청양고추를 넣게 되면 훨씬 또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음식에 조금 식단을 할 때는 이렇게 청양고추를 좀 넣고요. 그리고 넣어서 이제 조금 식긴 했는데 따뜻하게 먹게 되면 청양이 비타민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오트밀도 또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는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장으로, 된장 아주 소량이에요. 이 정도, 뭐 몇 그램, 3g도 안 될걸요? 이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저는 싱겁게 먹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구수하고 이제 맛있는 맛이 나는데, 여기에 또 계란 흰자를 넣었기 때문에 오트밀에는 또 단백질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흰자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충분히 단백질 섭취도 가능하고요. 물에 오트밀을 한 25에서 30g 정도 하면 칼로리가 100kcal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거 한번 한 숟갈 한번 드셔보실래요? 잘 저어졌나? 굉장히 싱거울 거예요. 피디님이 드실 때는. 근데 고추가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맛 괜찮아요? 식감 어때요? 근데 진짜 확실히 고추랑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네. 씹는 맛이 있네요. 식감 있고 부드럽고, 요거 한 그릇이 보면은 이렇게 불려졌지만 사실은 오트밀 양으로 치면 굉장히 적은 양이 불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아침 식사로 드시고 출근하신다 그러면 정말 점심 때까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이 정도가 지금 180, 190kcal 밖에 되지 않아요. 양파 100g, 토마토 100g. 100g이면 한 주먹 정도? 양파로 치면 반 개 정도, 토마토 중간짜리 반 개 정도. 그 정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커다란 그릇이거든요. 가득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나머지 뭐 간은 원하시는 걸로 조금 해서 드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넣어본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보통 보면은 똑같아요. 양배추찜, 토마토, 그리고 계란 흰자, 현미, 여기도 청량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에 보면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한쪽은 이렇게 생선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닭가슴살도 물론 뭐 다이어트나 고단백에 아주 좋긴 한데, 이 생선은 지금 틸라피아라고 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고함량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선수분들, 그런 분들, 어떤 목적 있으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드시게 되면 목적을 좀 이루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가격이 조금 뭐 나가긴 하지만 다른 외식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는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닭가슴살이 요즘은 예전처럼 뻑뻑하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건데요. 식감이 예전처럼 냉동시킨 게 아니라 수비드라고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이 닭가슴살이 뻑뻑하지 않고 닭다리 같아요. 물론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닭가슴살에서 닭다리의 식감이 나요. 그리고 맛도 훨씬 구수하고 에어프라이어에 하면은 그 풍미를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감이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이거 하나를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 맛을 느껴보시라고. 진짜 퍽퍽이 아니네요. 네네. 걔는 지금 끝자리여서 약간 구워진 상태인데 가운데를 한번 드셔보시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간이 살짝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본연의 맛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일반 냉동하고 다른 수비드 공법으로 한 닭가슴살로는 이렇게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맛없어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기 전에는
샐러드를 먹지 않았어요. 샐러드가 뭐지? 네, 그렇게 샐러드를 찾아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먹기도 하지만 구색 맞추기지 이렇게 식단으로 먹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하는 이유가 몸에 체지방을 빼야 예쁘게 만든 근육이 안에 숨어 있는데 체지방을 빼지 않으면 근육이 보이지 않잖아요. 쉐입이 보이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한 건대라고 하죠. 우리가 건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 안에 있는 나는 이게 지방이 아니야. 다 근육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 커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걸 먹어주면 체지방이 커팅되면서 제가 만들어 온 근육들을 보여주면서 몸에 쉐입이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볼륨 있고 가슴 어깨는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여성분들은 특히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식단을 하지 않게 되면 드럼통이라고 하죠. 그냥 드럼통 안에서 좋은 근육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먹게 되면 좋은 쉐입을 또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운동을 좀 같이 하시면 훨씬 좋고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 저희가 그게 없어요. 밥통 없는 집 처음 보시죠? 네. 정말 네. 밥통이 없어. 햇반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바쁘고 아들 군대 가고 이런 시기니까 먹을 사람도 많지 않지만 흰밥이 이제 혈당을 좀 많이 높이잖아요. 그래서 흰밥 대신 이제 대부분 현미밥을 제가 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럼 그때그때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현미밥을 넣어서 데워서 이제 먹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용량의 흰쌀보다 더 칼로리는 높아요. 보통 분들은 상식적으로 현미밥을 운동할 때 먹는다고 하니까 현미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더 높은데 현미는 혈당을 조금 천천히 높여주죠. 급격하게 흰쌀밥처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미를 먹게 되면 훨씬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챙겨 먹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는 이렇게 된장을 이렇게 소량으로 한 요 정도씩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서 같이 비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김 있죠. 생김. 조미되지 않은 생김. 제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가 또 생김도 있는데 생김을 여기에다가 이것만 먹다 약간 질린다 그러면 생김 거의 열량이 없거든요. 영양가는 높은데 열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싸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별미입니다. 우리 동네 농수산 마트에서 산 건데 그냥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얘는 그냥 일반 생김이에요. 이렇게 100매짜리고 8회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김인데 그래도 약간의 짭짤한 맛이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배가 고플 때 조금 저는 너무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생김을 뜯어 먹기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생김을 하나씩 뜯어 먹습니다. 저거를 한 대여섯 장만 먹으면 뭔가 많이 먹은 거하고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단을 하게 되면 자극적인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적은 염분이나 약간만 달달한 느낌이 있어도 굉장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김에도 그 바다 향이 짭조름하게 살짝 나요. 미각이 아주 살아나게 되거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미각이 장금이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김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만의 비법이에요. 이거는 대중적인 건 아니고 저는 생김과 청양고추, 된장이 저의 사실은 다이어트의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단호박이 진짜 제철에 나오는 단호박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쪄서 그거를 이제 도시락처럼 저는 늘 도시락을 가방을 가지고 출근을 해. 짐이 많아요. 명품백 못 들고 다녀요. 단호박이 늘 일맥상통한 게 열량이 좀 그램 대비 낮죠. 낮고 그리고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주고 거기에 이제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잘 고르면 또 실패하면 맛없이 물른 것도 있는데 잘 고르면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게 또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잘 고르는 꿀팁 같은 게 없더라고요. 운입니다. 제가 그 마트 담당자분께도 여쭤봤는데 몇 번 실패했고요. 이렇게 수박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하거나 겉에 뭐 햇볕을 많이 쬐는 모양 뭐 아니면 색깔 아니면 들어봐서 이거 했는데도 그렇게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불복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맛없는 건 버리고 맛있는 것만 취하고. 저는 단호박을 처음에 너무 단단하니까 칼집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지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돌린 다음에 칼에서 안에 씨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찜기로 찌는 거거든요. 저기 가스에서. 그래서 찜기로 한 10분 정도 10분 내로 하면은 정말 식감이 너무 좋은 그런
간식이 됩니다. 영양제는 특별한 건 저는 먹지는 않고요. 정말 대중적인 것들을 보여줄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일반적인 그냥 비타민, 유산균, 그리고 오메가3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다 먹고 있고요. 다른 거는 기성품들을 그냥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일반 유재석이 먹는 거 고려에서 나온 유재석, 비타민C 그냥 저는 정말 일반적인 이런 거 먹고 있고요. 그냥 유산균, 콜라겐 가끔 바쁠 때는 이렇게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바쁠 때는 이거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한 4알, 3알 정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뭐 오메가도 있고 비타민, 뭐 프로바이오틱 이런 게 들어있고요. 말고도 남들 먹는 거는 사실 다 먹습니다. 프로폴리스든 콜라겐하고 비오틴은 같이 먹으면 또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고. 비오틴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탈모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콜라겐이야 다 아시겠지만 탈모에도 좋다고 하니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먹는 건 글루타민하고 류신이라고 있어요. 류신하고 이렇게 같이 얘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건데요. 아침에나 아니면 운동 끝나고 드시게 되면 근육을 생성시켜 주거나 이렇게 운동 능력을 좀 늘려줄 수 있거든요. 다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조금 뭐 몸을 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케이스고 그리고 뭐 누가 먼저 묻기 전에 운동하라 뭐 운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 한 4, 5년 정도 되고 또 꾸준히 이제 SNS에 또 업로드하고 하니까 친구들도 한 번씩 이제는 이제 물어봐요. 운동, 힙업 운동 어떻게 하느냐, 뱃살은 어떻게 빼느냐 막 물어보고 또 뭐 PT샵 가면 PT 선생님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PT는 꼭 받아야 되느냐, 산을 갈 때 어떤 장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어느 산이 계절마다 예쁘냐 묻기도 하고. 큰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멀게는 인친들도 이제 안 하시던 분들도 또 하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도 다 헬스를 다 하게 됐고 또 보이지 않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영향이 뭐 나쁜 거면 따라하지 않겠죠? 뭔가 좋으니까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공복 체중하고 허리를 재거든요. 대회 끝나고 23인치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늘었어요. 공복 체중을 재고 지금 오늘 뱃살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뱃살 찌기도 잘 찌지만 잘 빠지지 않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 한번 재볼까요? 나 겁나지만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면 24, 25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거지로. 자, 보시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24, 23에서 이제 24, 이제 25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더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관리를 하는데 이 허리를 저도 뱃살이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는 뱃살이 있었는데 식단과 운동을 좀 병행을 하면 누구나 충분히 뱃살을 이렇게 허리 라인 나오게 그리고 다른 쉐입이 예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다른 도구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홈트는 이제 많이 아시는 플랭크 자세를 자세만 조금 잘 잡아주시면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은 바닥과 이렇게 직각이 되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일자로 핀 상태에서 엉덩이를,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하시면 효과가 없고 또 허리가 또 무리가 갈 거나 통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기립근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고, 특히 이제 힘을 쓰는 부위가 복근과 그리고 엉덩이, 괄약근까지 힘을 꽉 주셔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한 5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이제 지금 복근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트위스트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허리살이
를 많이 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은 플랭크인데 이제 응용 자세로 사이드 플랭크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옆으로 누워서 똑같이 팔은 이제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각도가 꺾이시면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발도 일자로 놓고 두 개를 이렇게 붙인 상태로 허리를 골반 쪽으로 올리실 거예요. 올릴 때는 일자가 되게 올리실 거고 버티실 때는 아까와 똑같이 복근하고 엉덩이, 관략근까지 힘을 바짝 주시고 세우시면 되십니다. 한번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거고요.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내렸다가 또 올리시고 일자로 내렸다가 올리시고 근데 내릴 때 힘을 팔싹 빼는 게 아니라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올렸다가 쭉 내 힘으로 버티면서 내려오고 다시 버티면서 올라가고 하면은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복근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해보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버티기 이것도 한 5세트 정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뱃살도 들어가게 되고 또 원하시는 11자 복근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많이 해주면서 너만한 애 없다, 이런 엄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칭찬을 조금 우연이라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름 같은 때 나가면 낯선 분들께서 몸 좋다고 말씀도 하시고 산에 가다 보면 몸이 너무 좋으시다고 뒤돌아서 엄지척 해주시거나 운동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좀 좋아졌나 보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한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저의 전성기 하이라이트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하이라이트지만 60세에도 하이라이트이길 바라고 70에도 하이라이트 전성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중년 이후를 살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